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메인 주제로 제가 차을라케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방명 혹은 한팡밍. 예. 2009년 10월달에 생겼는데 한팡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협 외사의 주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직 차관입니다. 물론 2023년 3월달에 이 차관직에서 잘렸습니다. 예. 개인 비리가 있어서 잘렸는데 나중에 질문사항이 만약에 있거나 하면 그때 그 내용도 재밌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한반도 문제, 인권과 티벳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요, 티벳이나 서장, 신장, 티벳 쪽, 또 위구르족 이쪽을 사실은 통제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민관 외교 차원에서 그것을 선전용으로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앞점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싸버리고 우리가 뭐 티벳이나 그 위구르족이나 이런 쪽에 그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뭘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변식의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딱 보면은 발간물도 굉장히 많은데 딱 보면 실제로 그 연구센터 같습니다. 마리아 학회지 실제로는 이제 연구원 같은 개념인데,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뒤에서 나오는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파이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가 있느냐? 국제자문위원 3명이 있는데 임창열, 한기호, 그리고 김진표. 김진표 오늘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고급연구위원은 파란색으로, 연구위원은 이제 까만색으로 8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애국파들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관계가 좋았을 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고,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저쪽 원래부터 그거하고 상관없이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 벌써. 이 친구가 계속해서 김진표하고 엄청난 일들을 뒤에서 보면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마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되고 나면 쟤네들한테 엄청나게 수를 당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색깔별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2022년부터 22년까지인데, 물론 이거는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중국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발췌해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더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언론까지 집어넣으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오늘 보시는 자료는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거나 일부 나오거나 내용이 거의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색깔별로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노란색부터 할게요. 김진표 전 부총리 하나, 둘, 3번 나왔어요. 요 동안. 근데 파트너를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굴 만났느냐? 장충희라고 차을 비서장, 그 다음에 맨 밑에 김진표가 한중의원 연맹을 처음 발족하게 되죠. 2022년.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납니다. 이건 서울에 와서 한 거고. 그럼 장충희는 누구냐? 장충희는 한방명의 통역입니다. 통역. 한족이에요. 그런데 전직은 뭐냐? 신화사 출신입니다. 평양특파원, 서울특파원을 다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신화사 특파원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전 부총리급이고 현직 의원이었는데 통역을 만나요? 통역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광주 총영사 3번 나오죠? 홍성욱이. 한팡밍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재혁이 나오죠? 맨 밑에 초록색 한재혁이. 이임 취임하면 다 가서 만나요. 다 가서 만나. 광주 총영사관 혹은 광주시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철 하나 있죠? 양정철이. 네. 저기 잘 가죠? 북경 갔다가 거기 가죠? 광주 가서 무슨 광주 신천 이쪽 가서 뭐 했는지 아시죠? 예, 몰라요. 예. 아신대죠? 예, 이재명 교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돈 땡겨가지고 스파이짓 했잖아요. 엄청 땡겨갔습니다. 말로 뭐 1,000억 더 될걸? 이 양정철이가 왜 지금 한국에 없죠? 겁나잖아. 다 땡겨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가 있잖아요. 안전하죠. 그 친구 아주 똑똑해요. 자, 이제 그렇고 장하성 주중대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장하성이가 리창민 차월 비서장을 만나요. 비서장이라고 하면 이제 사무총장급인데요. 이 말로 하자면 장하성 중국대사가 한 그 연구센터에 연구원의 그 사무총장 이 정도급 만날 그런 등급이니까 이때 한번 보실까요? 추고홍 수석연구위원. 추고홍이는 여기서 대사하고 가가지고 수석연구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중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죠. 등급이 과장급 정도밖에 안 돼요. 차관 보도 아니 차관 뭐 그 밑에 국장이나 과장급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하성 주중 대사가 우리는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 우리 만나야 됩니까 이거? 그거 왜 만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의전도 모를까요, 과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고 장하성 주중에 나중에 이제 그 뭐 한방위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대부분이 거의 정치인, 정부, 관료, 외교관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뭐 조금 덜 종교인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아니지만 물론 더 있습니다만 23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김진표 계속 나옵니다. 김진표 계속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때는 이제 한방명이 거의 주도를 합니다. 이제 만나게 되니까 실제로 만나게 코로나 그것도 풀렸고 그리고 홍영표, 정명근 화성시장이죠. 그다음 백승주, 노재현, 노태우 아들 여기도 갑니다. 김태년, 도종환, 황재호, 홍영표 또 갔고 한중 의원 연맹 대표단 왕창 갔습니다. 가기만 하면 한방명을 만나네.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을 만나요? 희한하죠? 아니 종교인 포함해서 일반 학자들, 언론인, 예술인, 정치인 갔다 하면 한국명이 그냥 필수 코스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4년 한번 볼까요? 여긴 좀 더 잘 보셔야 되는 게 또 김진표 일단 보십시오.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은퇴하고도 또 만나요. 그 다음 위에서 보면 김인규, 박정, 우원식이도 정동영, 이한주, 김태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청원, 이현석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국회 정치 벌레들 저는 정치 벌레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치 벌레들이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거 가기만 하면 혹은 서울에 한방명이가 오기만 하면 그 사람 만나려고 줄을 서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영기 교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친중이다. 상대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제가 7월 2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월간조선 8월호 매월 8월호가 20일자로 나오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차을학회에 대한 특집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한 게 7월 20일 날 온라인에 발표가 됩니다. 서적은 따로 이미 나왔고 그런데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세계일보 이모식이라고 하는 국경 특파원이 한강민 회장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해명 그런 게 아니다라는 해명 기사를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냐면 한중 관계는 청소년 교류부터 문화 교류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뻔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한평명이가 조만간 곧 한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발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8월달에 나오는 국회 한중동행 설립입니다. 이게 7월 20일 날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지금 세계일보 인터뷰에 떴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 무슨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해라. 그런 문구도 나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자 해서 제가 대선 자금, 좀 뒤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대선 자금 문재인이가 그 한강경위가 문재인을 만나게 해주면 얼마든지 되겠다. 이걸 제가 까버렸습니다. 바로 이 기사 인터뷰 보고 까버렸더니 22일 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국회 한중동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한강경위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사건 그 9월호 작년에 대선 자금 개입에 대한 그 의혹이 이미 우리 여기에 이제 퍼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쪽 활동을 좀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반기문 이런 사람들까지도 가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중공이 그렇다면 2017년 대선 자금 무한제공 의혹 이거 이미 제가 작년에 밝혔고 작년에 제가 그 검찰총장을 했던 한상대 총장을 제가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시니까 공안검사 출신이고 자 이거 제가 깠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런데 그럼 이거 수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시점이 아니다. 작년 시점, 작년이 아니라 이거 하려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 버전이 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럼 그 다음 버전을 그러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데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의원이. 이번에는 그러면 대선 이거 끝나면 혹은 대선 기간이 좀 뭐하니까 그럼 끝나면 이거 터뜨려도 됩니까? 한 번 더. 지금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제가 볼 때는 2017년 대선 자금 무한 제공 내용 보시죠. 만나자. 이거 주선해 달라. 등급이 안 맞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5월 10일 날 선관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발표를 하자마자 국경에 당시 국경제가 있을 때 활동할 때니까 사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한강민이하고 둘이 사진 찍은 거 나중에 한중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 기사들이 바로 올라옵니다. 발표하자마자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거 갑자기 누가 소개했을까요? 저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양경철이하고 저기서 놀겠죠. 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이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했습니까? 직서기도 못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힘도 그래요. 국힘의 배신자 이 새끼들, 부역자들 똑같아. 아까 쭉 나왔잖아요. 제가 명단이 나왔어. 이거 중국에 나온 것만 그런데 한국 쪽 나온 것까지 다 하면 엄청난. 그러니까 이걸 표로 만들어서 사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작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거고 이거 그리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난다고? 이거 한번 일정을 한번 볼까요? 정황증거입니다. 정황증거 한번 볼까요? 2017년 8월 28일 김진표가 갑자기 차이렇게 국제자문위원회 위촉이 돼요. 국격이 있을 텐데 이게 뭐지? 저 사람 듣보잡인데요. 그 전에 제가 2015년부터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TV 토론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알려져가지고 중국어로도 제가 칼럼 쓰고 하다 보니까 알려져서 여기 이제 들어가려면은 여 안에 있는 그 연구위원들이 추천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서류 내야 되고 인터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들어와서 국제자문위원 위촉? 이상하죠? 2018년 2월 28일 한팡민이가 갑자기 왜 문재인한테 두 번째로 높은 수교훈장 흥인장을 왜 받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성기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준 거야 이거 그랬더니 잘하라고 줬답니다 미리. 이게 잘하라고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2019년 11월 8일 연세대학교에 차활연구센터가 생겨요. 연세대에서 와 연세대에서 이런 걸 허가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위에서 누르지 않으면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연세대가 뭐 하는 사람 빡빡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것도 이상해. 그리고 8월 22일 날 한중동행 설립 아까 앞에서 보셨죠? 공동의장이 한팡민이야. 그리고 안우승 나르승 대표 이게 뭐 바지죠.
뒤로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중동 왜 국회에 이걸 왜 등록하죠? 예? 기업가하고 중국의 로비스트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러면 학회 회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 왜 한중동을 사단법인을 하필이면 국회에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2024년 12월 7일 날 국경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입니다. 박상철 이 사람은요 차관급입니다. 현직 차관.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표단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느닷없이 가서 8월 22일 날 국회에서 한중동인이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실제로 등록은 6월 달에 됐어요. 6월 달에 해놓고 행사는 8월 22일 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연쇄차학회 이거 왜 생겼지? 이게 필요하냐? 이런 거고 김진표와 한팡미의 커넥션 의문점 지금 요 표 몇 가지만 봐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이하고 지금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김진표, 문재인, 한팡미 이 세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한팡민 뒤에 중공 한팡민과 문재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이 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국의 정치권 공무원 모든 왜 한팡민 만나려고 애를 쓸까요 이렇게? 저한테도 만나게 되는 사람 많아요. 학교에서 가잖아요. 무조건 거기 몇 개 이제 가면 뭐 1박 2일로 대부분 가잖아요. 그럼 1박 2일 코스 중에서 저쪽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파트너하고 이제 학교에서 포럼하고 뭐 세미나하고 뭐 해요. 그럼 이제 남는 시간 짜투리를 해서 꼭 여길 갑니다. 필수 코스로 와. 희한해. 네. 근데 그게 제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있다고 하는데 17년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방민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17년 대선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희한한 거라는 거지. 자, 중공의 통정공작학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서 세 가지 우리가 수학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첫째, 우리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이번에 톡톡히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자극을 완전히 받았죠. 예. 너무 센 그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건 뭐가다. 뭐 OX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뭐다라고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런 결론이 날 정도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됐어요. 일반 국민들도. 어려운 용어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지금 문제 있어.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그거 맞아. 그냥 갑자기 그냥 동의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이 자연스러운 노출.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밝힌 거 말고도 자기들이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심지어 일반인들 중에서 그래요. 내 친구들 중에도 그래. 여러분 주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저 새끼 좌빨 아니었는데 좌빨로 스스로가 밝히고 나올 애들 많아. 양심 선언하는 놈 많아. 그죠? 자, 제가 이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뭘 좀 보내니까 저한테 승질내요. 나중에 정말 친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 좌빨이야. 저 만나고 막 가서 다닐 때는 뭐 김박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다 듣고는 나중에 딴짓한 거지. 네. 자, 이런 거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 애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뭉클하고 얘들이 있어서 우리 희망이 있었다. 세 가지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인데 이게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이놈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약간 뭐 의문점으로 글쎄 이 정도지 나머지는 누가 다 꽝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시민운동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한 팀이 되고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범시민운동도 하고 간첩법 개정 안 하니까 하게끔 만들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2.28 총선에서 우리가 뒤집기를 해야 되고 그 뒤집기에 저희 같은 86세대들이 물러나고 10, 20, 30 개농 세대들이 저희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저부터 앞장서서 40대 기술은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은 2030 기술론으로 우리 86세대가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잘못했다. 하고 그 대신 우리 역할을 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2030 이 후배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민관, 군, 상설 감시, 뭐 국제협력기구 이건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페이지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기구는 이미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그 미국에서는 김해창 목사하고 한미동맹 강화재단 그 미국 팀들하고 저하고 이쪽에서 그 우리 캠프에서 지지선언 및 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제 동아시아 평화연구원과 국제멸공연맹 추진본부 공동 명의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국회 소통관 안에서 9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소통관 안에서 기자들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15분 내에 이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지지선언 및 국제멸공운동 본부가 왜 생기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게임이 만약에 63 대선 강제 조기 대선이 지더라도 우리는 저는 그거 할 거고 이기는 이긴 대로 또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모인 자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모인 건데 우리 단결하고 못 믿는 정치 권력들 우리가 후드려 패고 깨끗하게 물려 나가게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애들한테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멸공연맹은 제가 이거 6월 3일 끝나면 4월 4일 날 못 갔으니까 대만을 갈 거예요. 대만에 가면 제 대만 사회학 그 스승이 아침도 나이칭도 총통의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돈을 좀 갖고 있어요. 뭘 맡았냐면 이번에 대만 아세안 교류기금회 주석입니다. 교류기금회 주석에 돈이 있어요. 대만에 돈 많죠. 그래서 제가 레터를 보냈습니다. 트럼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간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지원을 좀 해달라. 오라고 합니다.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선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저도 갑니다. 저도 가서 거기서 돈 뜯어내고 스폰 받고 한국에서 돈 받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돈 받기 힘들어서 몇 군데 제가 지금 구상하는 데가 있어요. 팀은 다 짜졌고 목표도 정해졌고 2028년까지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와 함께 가는 그 길이고 이렇게까지 다 돼 있고 일본 쪽하고도 이미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 쪽은 이미 거의 뭐 연맹 수준으로 해서 각 주마다 지금 이제 세팅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이 이제 비공개지만 돼 있고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우리 두 분 교수님 여기 계신데 명동에서 우리가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원팀이다 항상 해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